안녕하세요. 수박이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신축 원룸 이대로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되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권리 분석을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세 만약에 보증금 떼이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시는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건물 매매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면은 대부분 알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땅값입니다. 땅값을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거기에 채권 최고액이라 해서 융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융자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땅의 매매가의 40%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곱하기 40% 대출하면은 근저당 비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채권 최고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얘기를 합니다. 원금이 10억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요. 땅값의 40%가 지금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나누기 0.4 하게 되면은 25억. 25억이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땅의 순수한 가격이고요. 이렇게 해서 땅값이 먹여지면은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한 건축 비용을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총 건물 비용은요. 땅값하고 건물이 지어진 비용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위에서 땅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물 비용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건물 비용은 건축물 대장상을 확인하시면은 연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이 총 몇 평인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평당 가격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건축 비용이 평당 가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평수에다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곱하면은요. 건물을 신축한 비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총 평수가 200평이라고 보시면은요. 200 곱하기 이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건축 비용이 8억에서 10억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비용은 8억에서 10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최대한을 높여가지고 10억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땅값 25억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비용 10억 하고 해가지고 건물의 총 가격은 35억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알아야 될 거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근저당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총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이게 모두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융자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융자를 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간략적인 예시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5억이라는 금액이 측정이 됐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전세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후순위로 해가지고 꼴번으로 들어갔으면 보증금을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요. 제가 요즘 신축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축을 하나를 하게 되면은 총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신축들은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데요. 대부분 지하 1층하고 1층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원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원룸으로 만듭니다. 대출이 가능한 원룸들의 시세는 1억 8천에서 2억까지도 가고요. 대출이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요. 보통 1억 6천, 1억 5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지하 같은 경우는 1억 2천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 전세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월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시에서는 다중주택 부분 2층, 3층, 4층만 전세로 들어간 경우고 지하 1층하고 2층은 월세로 들어간 경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건물 한 층에 대부분 원룸 개수가 6개에서 7개가 형성이 됩니다.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부터 4층까지의 건물이라고 예를 들면은 5개의 층에 6개씩 하다 보면은 방의 개수가 30개에서 35개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층, 3층, 4층이 모두 다 전세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면은요. 2층, 3층, 4층에서 3개 층이 6개에서 7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18개가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8개가 보통 시세가 1억 8천에서 2억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억으로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은 벌써 36억이 나옵니다. 전세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36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 전세로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이 월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들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땅값하고 건물비랑 해서 총 건물 가액이 아까 계산한 것처럼 35억이 나왔는데 들어가 있는 전세 보증금이 36억입니다. 이런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해서 보증금 보호를 받는데요.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건물이 경매를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보증금을 전혀 1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총 건물 가액이 35억이라 했는데요. 여기다가 융자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 10억인 선순위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보증금이 25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25억 안에 선순위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대부분 신축 원룸들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서가 5번째 이내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10번째, 20번째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계산을 확실하게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신축 원룸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내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원룸 전세를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신축 전세들이 워낙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몇 개만 전세가 들어가도 10억, 20억 넘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바라보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임차인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전세를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올렸고요. 개인적인 계산법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